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7월에는 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축사와 농경지가 잠기고 또 주민 대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 5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받았을 이재민의 심리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아산, 예산 참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속수무책으로 집중호우를 겪으신 분들의 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음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예산과 공주에서 오셨는데요. 한 분씩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아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군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진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정소연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기록적인 폭우 상황 속에서 이재민 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었던 예산군 보건소 정신건강팀 정소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김지원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산에서 왔습니다. 김지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윤상흠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7월 집중호우의 현장 초기 대응에 함께했던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의 윤상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지요. 가수 금리라 씨, 방송인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올 여름은 유독히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이 9월인데도 아직도 많이 더운 걸 보면은 정말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또 잊을 수가 없는 이 7월의 집중호우가 충청권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구 중에 있고 아직도 대구로 귀가를 못 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딱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올 때는 집중을 하다가 조금 잊혀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도 커요. 근데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무 씨. 네, 자 언젠가부터 그 자연재난이요 건물이나 도로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재난을 겪은 분들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합니다. 폭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그 재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요 네 분과 함께하면서 배워가는 시간 경청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뉴스나 방송에서 한참 다룰 때는 다들 너무 걱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실 그때가 7월이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상황이 심각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당 그 강수량을 보면 저가 이제 160이 조금 넘는데 그 하루에 최대로 내린 양이 제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에 그 정도 비가 많이 한꺼번에 내려왔군요. 네네. 그리고 뭐 시간당 최고치를 찍을 때는 한 8cm, 10cm 한 뼘 정도 그렇게 물이 많이 쏟아져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뉴스를 하거나 재난 상황을 말씀드릴 때 밀리미터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80밀리미터에서 이 당시 예산의 일일 최대 강수량이 477밀리미터였습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건데 그러면은 박진아 과장님은 예산이 고향이신가요? 네, 저는 이 예산에서 태어났고요. 또 자랐고 제가 병원 근무하는 한 6년을 제외하고는 97년부터 계속 보건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태어나서도 그렇고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95년 경에 큰 피해가 한번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재난에 대한 그 피해를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였고요. 지금 이렇게 비 피해가 심각한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예. 뭐 뉴스로도 접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짧게 들어봤을 때도 와 정말 대단했구나, 어마어마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엄청난 비상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이제 피해가 좀 있었는지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저희 예산군에 이재민이 685세대가 발생했고 예. 또 1,315명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입으셔서 재산 피해 규모도 뭐 한 15,000건에 750여 원 예. 정도의 피해를 네. 입었습니다. 네,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예, 당시에 예. 그 폭우 피해를 겪으셨던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셨어요. 김지원 어머님. 네, 어머님 이 폭우가 닥쳤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한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 네, 16일 날 밤에 비가 천둥 번개가 많이 쳤잖아요. 예.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새벽녘에 또 이제 보니까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빨리 대표라고 오. 제 방으로 나오라고 예. 물 넘는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똥밑인데 아이고, 예. 똥밑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불을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현관에 나가봤더니 벌써 우리 집이 범람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예. 이장님 방송 소리에 듣고서 위로 제 방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번개는 치고 참 비는 엄청 내리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니 물이 넘쳐 내려오니까 빨간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 가방하고 우산하고만 챙겨 아침에 먹을 야간 한 봉지 갖고 앞으로 가면은 30분 거리에 교회가 있어요. 예. 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현관에서 나와서 물을 뒤지니까 허벅지다 여기를 닿아요. 근데 이렇게 발을 한 짝을 뒤지고 또 한 짝 이렇게 헐라니까 후뚱하더라고요. 아이고. 제 다리가. 그래서 예.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니 번개는 치는데 이제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가나 하고 다가니 번개 소리에 또 빗소리에 우릉쿵쿵은 하지 우산은 또 써야 되잖아. 예. 그 우산은 검은 우산을 큰 거를 썼어요. 쓰고서니 앞을 하는데 이게 발을 들질 못해요. 물색이 너무 세가 예.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며 이렇게 갔어요. 근데 40분 냉겨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쯤 가니까 길이 예. 조금 보여요. 그 주위는 들판이에요, 다. 들판이라 그래서 기회로 올라가서 한숨 들고선 이렇게 교회 예. 사모님이 바지를 하나 주어서 나 교회로 왔습니다 하고서니 이제 사모님이 나오시고 목사님 예.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바지를 갈아입고 보니까 예. 벌써 목사님이 저기 터졌다고. 아이고, 아. 한 200m가 용동리 쪽으로 200m 냉겨 터졌어요. 예. 그 금방 내 들판이 완전히 없어졌어. 예. 하나가 됐어요. 잠겼죠. 예. 그냥 물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예. 진짜 우리 김지원 어머님 대피하시고 나서 그 상황이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요. 정말 빠르게 하는 대피 동안에 잘하셨어요. 벌써 그건 예. 터졌는데 뒤돌아서 바지 하나 갈아입고 저 교회 문에서 쳐다보니까 완전히 물바다 됐어요. 우리 들판이. 다행이시네요. 예. 근데 그거 너무 많이 우리 집에 그 대방이 터졌지 또 저쪽에 용동리 쪽으로 200m 냉겨 터졌지 하니까 삽시간에 그냥 물바다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머니 비가 안 나갔으면은 예. 진짜 물속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근데 어머니 지금 사시면서 네. 이렇게 비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어머니 거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지금 계산을 내가 잘 못하는데 47년도에 예. 74. 전 74년도에 네. 결혼해가지고
11월 4일 날 해가지고 와서 예.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아, 50년 넘으셨네. 네, 예, 50년 만에 처음. 이런 물난리 근데 60년 사는 사람, 넘겨 사는 사람들 네. 처음이래요. 이 물난리 나는 본 적은. 예. 그러면 어머니 그 7월 16일, 17일에 정말 집중호우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예. 하고 지금 오늘까지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좀 복구는 많이 됐어요? 어떻게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금 아니요. 어. 용리 삼리 마을은 저기 이제 집을 말리면서 또 보일러들이 다 고장 났어요. 다 물이 기름들이 다 새서 엎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일러도 사서 놓아야 되고 이제 선풍기들도 없잖아요. 예. 근데 네. 선풍기들도 사고 자녀들이 붙여오고 그렇게 가고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한 40평이 돼요, 집이. 예. 그런데 그게 물이 3일 동안 차 있으니까 네. 안 말라요, 벽이. 네. 그래서 아직 집에 못 들어가고 마을회관에서 그냥 있어요. 아. 마을에 관해서 지내시는 정소연 담당자님, 지금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마을 분들이 많이 놀라셨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시간이 50여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시지 못할 정도로 예, 예. 복구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 편안하게 잠들은 못 네. 자요. 어때요, 정소연 정소연 담당자님? 네, 맞습니다. 예산군에는 특히 삽교읍, 고덕면, 그리고 신안면의 피해가 제일 컸고요. 네. 최대 3일 동안 물에 집이 잠겨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배장판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어느 정도로 말라야 되는데 에어컨이랑 보일러를 틀어도 종종 저희가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시고요. 그로 인해서 인근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재민분들이 아직도 생활 중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마을 사정을 이렇게 쏙쏙들이 꿰고 계신 이유가 처음부터 함께 이 과정에 해주셨기 때문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뭐 심리 상담, 건강 상담 여러 가지 해오셨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 상황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처음 저희가 17일에 전 직원 비상 소집이 내렸었어요. 예. 그래서 비상 소집이 내려자마자 그 당일 그 이재민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셨으니까 네. 임시 거주 시설을 22개소를 설치를 바로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바로 되자마자 보건소도 전 직원들이 그 임시 거주 시설로 응급 진료 아. 상황을 끓여가지고 예.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준비가 되어 있는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글쎄 다행히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 이 재난이 터지기 전에 네. 저희 사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재난 심리 지원 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가 좀 덕을 많이 봤는데 네. 그걸 이렇게 받고 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 보건소하고 예.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네. 충남 회복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세 기관이 한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네. 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예.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22개소의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어떤 도움들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네. 우선은 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심리 지원은.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개개별로 네. 그 임시 시설에 가서 예. 개개별로 이분들 개별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모든 분이 다 하신 건 아니고 예.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심리 상담을 했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예. 또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예. 아까 김지원 어머니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아침에 먹을 약만 맞아요. 저도 찾으셨다고 그게 하잖아요. 궁금했어요. 예, 예.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 이제 저희가 응급 의료 지원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단순한 약품,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런 약품은 사실 저희도 비상약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바로 지원해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약이 다 비에 휩쓸려 가가지고 예. 약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는
또 이분들이 또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드셨으면 저희가 바로 또 지원이 될 텐데 또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서 또 약을 타다 드신 분들이 예.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그 저희 구급차라든지 보건소 그 관용차를 활용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고 또 큰 대학병원에서 타신 분들은 병원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예. 처방을 받아서 투약도 해드렸습니다. 빠르게 좀 대처가 됐네요, 네. 진짜. 제가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는 게 제가 그 예산 삽교에 살았었어요. 네. 안 살아보신 데가 어딘가요? 하다 보니 좀 뭐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제 2의 고향 같은 곳인데 네. 그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면서 좀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의료 지원부터 이제 마음 방역까지 쭉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재난으로 생긴 트라우마는 그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상처가 있을 때 골든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상태의 어떤 그 골든 타임은 언제일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언제 시기에 해야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심리 골든 타임. 이거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재난 심리 예. 그 골든타임을 네, 저희가 또 생각을 저희가 보면 그 심정지가 일어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심폐소생술을 5분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예.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이 골든 타임이거든요. 네네. 그 안에 처치가 이루어져야 이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건데 재난 심리 같은 경우도 심리 지원 같은 경우도 그 72시간 안에 개입을 해서 이분들을 상담해드려야 네. 그런 골든 타임의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심리 네. 그 72시간 안에 이렇게 네. 지원했을 때 네. 또 백신 효과처럼 나중에 그 시일이 좀 지났을 때 예. 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네. 72시간 안에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그러니까요. 정말 네. 신기하고 예. 그것도 72시간 안에 그거를 또 잘 우리가 치료를 해야지만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예. 거는 게 네. 저희 몰랐었는데 좀 놀랍네요. 옆에 계신 우리 정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 직접 만나 뵙고 어려움들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우리 김지원 어머님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맞아, 이재민 분들의 대부분이 네. 물이 집에 잠기는 모습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반복 기억으로 우울, 불안, 불면증을 많이 앓으셨고요. 네. 특히 고덕면 일대에는 가축을 키우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가 물에 잠겨 있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고 아. 죽음의 덧없음을 네. 호소하곤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이제 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애써 주셨지만 네. 충청권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번에 함께 이 심리 지원에 애써 주셨는데 우리 윤상흠 주무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한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으셨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좀 파악된 심리적 어려움 중에서 정서적 반응으로는 불안이라던가 분노 그리고 우울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고요. 신체적인 반응으로는 통증이라던가 불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대피소가 좀 고령자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구호 활동을 하시다가 네. 부상을 입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셨고 재난 이제 물이 찬 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시면서 놀라셔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지셔서 팔이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상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지 예.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분들이 좀 표현하시는 언어 속에서 얼마나 좀 심리적으로 어려우신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이런 종이 체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설문, 예. 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직접 그분을 뵙고 감정 상태를 조금 읽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조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설문지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든지 네, 우선은 이제 내가 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한 어떤 놀람 그러면서 이제 또 분노, 평생을 좀 편안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런 분노감을 좀 표출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좀 기억나는 사례로는 네. 타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내 노후를 위해서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직기류를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상황에서 수해를 경험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안전해야 될 내 노후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좀 불안함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원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 급하게 나오시다 보니 키우던 강아지라던가 소가 떠내려가는 모습에 죄책감 또는 이런 상실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셨고요. 실제로 현장 대피소 안에서는 네. 좀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같은 재난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요. 예, 또- 그 재난 같은 건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측이 안 돼서 더욱더 이제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자연재난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요즘처럼 또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네, 이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라우마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요 트라우마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건지 네, 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데 나중에 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지. 후유증처럼. 네, 후유증처럼. 네. 네,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70에서 80% 정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십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PTSD 증상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은 10에서 20% 정도이기에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재난을 경험하셔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 대해서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재난 초기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다라고 저희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난 초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아지면서 내가 좀 고양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어떤 안도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일시적으로는 내가 잘 회복되고 있구나. 재난을 잘 극복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을 하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저희는 아급성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때는 사회적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어떤 실망감 또는 환멸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정리가 되는 내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통제감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재난을 내 삶의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나중에 네, 악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이 발생을 하고 나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보통 기념일 반응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비슷한 시기에서 비가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뉴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은 내가 다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시면서 악화가 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잘 정리가 되시면서 회복의 단계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니 김지원 어르신 그 지금 어떻게 좀 그때 생각하시면 답답하고 이러던 것들이 조금 괜찮아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콩닥콩닥하세요? 아직도요 예. 잠을 못 자고서 잠깐 잠들었다 깨면은 잠이 안 와가지고 우리 마을회관 대피소에 있는 분들은 80 넘고 90 다 되고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한숨 잠깐 자면은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다가 저기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3일 있다 와 보니까 콩이고 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갖고서니 진짜 곡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벼들은 이제 지금 폐에서 이제 저기 오는데
이 사람 저 밭곡식 같은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먹을 거는 없어요. 우리네. 그러면 이제 뭐 잠을 좀 주무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조금씩 잠을 조금 더 자고 그러는데 대부분 깜짝 놀라는 그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서는. 그래도 박재원 어머니 우리 옆에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 든든하신 분들 옆에 딱 계시잖아요. 계시거든요. 예. 도와주시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집은 그 복구가 안 되고 옆에 창고가 다 네. 그 흙이 넘어와서 그 하수구가 막혔는데 아직 뚫어주질 않아서 그냥 있어요. 근데 비만 조금 와도 우리 계단까지 물이 차 있어서 네.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집이 다 날아가서 다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져서 다시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라도 네네.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 어머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도와주실 거죠? 네. 다 도와주실 거니까 예.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보건소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뭐 아까 뭐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전 이런 거 사실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뭔가 이 보건소의 일이 뭔가 확장이 됐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또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어떻게 이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가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9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97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사실 그 보건소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뭐 보건증, 단순한 검사,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그 보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진짜 진료는 최소화되고 있고요. 최소화되고 있고 요즘은 그 재난 대응 지금 현재처럼 재난 대응하는 업무라든지 지금 신생 감염병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 그리고 또 전쟁 대비한 생물 테러 뭐 이런 것들까지 대비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네. 어릴 때만 생각해도 학교에서 병원 가서 예방 접종을 맞거든 보건소 가서 맞거든. 네. 그래서 이제 보건소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사실 뭐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뭐 건강 관리, 치매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예. 건강 증진 사업, 뭐 그 치매 관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정신 건강 이런 사업들을 어린이부터 영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예. 다 아우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치료라든지 이런 게 집중이었다면 지금 예방 관리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찾아가는 보건사업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 정신질환자들을 예. 입원시키거나 관리하고 뭐 이런 차원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뭐 자살이라든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얼굴과 예.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수해가 나고 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도움을 주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 수해 났을 때 사실 가장 그 의료 지원도 있었고 심리 지원도 있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또 대응했던 게 방역 소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비 피해까지 있고 있다 보니까 그 병균이라든지 뭐 세균 감염,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함에 노출이 됐잖아요. 네. 물에 잠겼던. 그래서 그 가구마다 다니면서 소독을 또 해드렸고 그리고 또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네. 재난이 나면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쪽에 또 벌레들도 모기들도 많이 그렇죠. 네. 기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소독도 해드렸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했는데 너무 이제 무덥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3개조로 해갖고서 그 수해 지역을 다 소독을 하셨는데 예. 그 소독하는 과정에 이제 쓰러지신 분도 있어요. 어머나. 아이고. 너무 과로하셨군요. 예. 정말 힘든 여름이었어요. 네. 예.
정말 이 고생을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네. 정말 내 몸을 희생해서 네. 이렇게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윤아 씨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고 이런 곳이 있었어?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윤사금 주무관님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는 우선 공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1년 6월 달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사업과 안에서 트라우마 대응팀으로 네.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전이라던가 세종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의 네. 재난 경험자들에게 그 종합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잘 회복하셔서 다시 지역으로 잘 복귀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예. 재난 상황,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면 그냥 그 트라우마를 개인이 담당해왔었단 그렇죠. 내가 말이죠. 버텨야지 약간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개인의 일로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트라우마 예. 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충청권 지역에서는 그동안 어떤 재난이 발생했고 또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이제 전국적인 재난에서는 뭐 세월호 참사라던가 포항 지진 네. 이런 트라우마에 관련한 심리 지원도 실시를 하였었고요. 네. 충청권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그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와 관련한 예. 네, 심리 지원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기에 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 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충청권에 계시면서 재난 경험을 하신 분들에 예. 대한 심리 지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과 비슷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예. 참사가 발생했고 그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어... 그러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집중호우가 이제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른 지역에도 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제 심리 지원을 나가신 건가요? 태안하고 뭐 서산이라던가 홍성, 아산, 당진 많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예산군처럼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 지역에 계시는 보건소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대피소라던가 마을회관이라던가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네. 심리 지원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그 보건소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활동하실 수 있게끔 안정화 물품이라고 그런 물품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가 아직도 계속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아직도 고민이 많으시고 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박진아 과장님 네. 어떤 고민들을 아직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이제 주셨다가 예. 이제 좀 지금 계속 한 50여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조금 많이 수그러들고 사실은 내 일이 아니다고 하면은 제 3자의 입장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솔직히 헤아릴 수가 그렇죠.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들도 또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초기 대응은 이미 마친 상태고 예. 그 마을별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임시 거주 시설도 많이 경로당으로 다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건 진료소나 지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방문해서 의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바로 이제 좀 지나면 아마 이틀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변경이 됩니다. 예. 변경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이재민 분들이 약간 그 두 가지 감정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의 감정은 우리들을 이제 자꾸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으신 예.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그 낮 동안에는 거의 그 시설에 안 계세요. 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수해 복구 하시느라고. 그렇죠. 네, 되게 그 낮 동안에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에 이제 이쪽으로 복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개입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낮 동안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좀 쉬고 싶으시잖아요. 예. 네. 근데 저희가 또 가는 거에 대한 또 부담도 갖고 계신 것 같고 해서 네. 저희도 또
선뜻 계속 이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지연 어머님, 예, 옆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낮에는 이제 집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머님도 어떻게 집에 좀 들여다 보시나요? 저도 하루에 집에 가서 때 되면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서 먹고 네. 어른들 해드리고 그러면서 집에 다 가서 이제 치우고 말려야 대배질을 하잖아요. 그쵸. 이게 보일러들 아직도 못 넣은 사람도 있고 보일러를 또 고쳐서 틀은 사람도 있고 선풍기 틀고 지금 에어컨 같은 건 못 틀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을 바르고 바닥을 해야 전기 제품 갖다 놓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거 그냥 하는데 쉽게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추석 안에 들어갈지 말지 그래요. 그게 복구가 돼서 예. 완전히 일상생활로 가서 잠을 잘 건지 지금 마음으로 걱정하고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 이제 한 달 그쵸.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아까 이제 식사는 마을회관에서 이제 함께 하시고 예. 또 나갔다 오고 하신다는데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게 챙겨 드세요? 그래서 아니면 다치된 자들이 여러 가운데서 이제 음식을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제 얼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나 우리는 이제 그래서 참 각 가정에 된장고추장은 또 들어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준 단체들도 예.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한 상태도 있고 그런데 방이 말라야 얼른 돌아가는데 네. 아우 비는 또 내일 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비 많이 온다고 해서 네. 걱정이 앞서요. 딴 거보다도 얼른 네. 말려야 되는데 비가 또 내린다고 하니까 네, 네. 엊그제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잠을 못 이루고 천둥 번개가 또 치더라고요. 그래갖고선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냥 한 번 놀래니까 자꾸 놀래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박 과장님 이 어르신들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심리 상담 테스트라든지 이런 뭐 상담 결과라든지 이런 거 좀 이렇게 보시면 마음 상태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가 5가지 항목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해봤을 때 아직도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예. 내용이 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한번 지금 한번 불러드릴 텐데 예. 이게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좀 겪고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난 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예, 좋을 것 5개 같습니다. 항목이죠. 네네. 예. 이게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요, 그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세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가요. 그 경험 때문에 악몽을 꾸거나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 일상생활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5가지거든요. 5가지네요. 우리 김지연 어머님 자세히 이렇게 들으시던데 어머님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 해당된다고 보세요? 다 해당이 되세요? 다 지금 다 해당이 돼요. 그 과장님 예. 여기에서 몇 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지 좀 위험하다고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3가지 이상이 되면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 밑에는 네. 그래도 조금 덜하다. 네. 근데 우리 김정은 어머님 다섯 다섯 가지 가지 다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여전히 마음이 많이 힘들고 불안하신 거죠. 어르신은 또 밤에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식사도 잘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마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정소연님께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재민 분들에게 처음 개별 상담을 진행하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네. 집단 프로그램인 마음 회복 프로그램 진행했었습니다. 마음 회복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면증 완화를 위한 아로마 방향제 만들기, 그리고 집단 거주 시설이다 보니까 감염병이 취약하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제랑 모기 버물리 만들기, 그리고 이재민 분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사병 위험이 돼가지고 아이스팩 만들기 등을 하였고 총 287분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오감 자극을 통해서 스트레스 예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포 형성을 한 뒤에 어머님 한번 상담해 보실래요? 라고 하시면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그럴까라고 호의적인 반응이셔서 그렇게 개별 상담 총 224건 진행했습니다. 287분이 함께 하셨는데 거의 뭐 90% 가까이 상담을 해주셨군요. 오, 예.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난을 겪어서 내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날 지금 테스트한다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 조금 마음이, 그쵸. 거부감부터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상담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실 것 같긴 한데 이 충청도 분들이 그래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이 마음을, 내 속마음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처음에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다 망설이셨고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뭐해, 이야기한다고 바뀌겠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다가 옆에 계신 김지연 어르신처럼 개별 상담하시고 마음 회복 프로그램 참석하시면서 우울이랑 불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십니다. 아니 그러면 김지연 어르신은 지금 정소연님하고는 구면이신 거네요. 여러 번 만나보신 거네요. 많이 만났죠.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아니면 뭐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이런 점은 좀 좋더라, 기억에 남더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지금요. 예. 근데 이게 참 보건소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엄청 애쓰셨어요. 야간으로 주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네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해서 그게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항상 지금까지도 어머니, 우리를 돌보시는데 전 감사한 일이죠. 저희들은 위로가 힘이 되죠. 그 마음 허시는 분들의. 그 뭐가 이게 딱 집어서 고마운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계속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하는 그 고마움에 지금 마음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윤상금 주무관님도 이제 어르신들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챙기기 위해서 직접 잘 살펴보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우선은 이제 공감과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 지원을 하러 갔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머무고 계시는 임시 거처 숙소로 가서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아니면 이제 물이라도 따라 드린다던가 아니면 같이 이제 물건이라도 좀 날라 드리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금이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을 드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주실 때 잘 듣고 공감을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 좀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이제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행동들과 노력들을 해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이거 정말 좀 힘들더라, 어렵더라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2인 1조로 이제 대피소를 나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그 대피소가 6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은 모니터링만 하는 데에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뭐 사실 저희 기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마 그 예산군 보건소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소연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저희도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컸었는데요. 네. 이재민 분들이 낮 시간 동안은 수해 복구 현장에 가 계셔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복귀하시는 저녁 시간대에 재난 심리 지원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는 본 근무를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한 달여간 심리 지원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7명인데 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다소 보여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보건소 근무 시간이 있고 이제 또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 근무 시간이 또 생겨버린 거잖아요. 나는 근무를 2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힘드셨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뭐 이재민 분들은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고 무서우셨을 거라는 거 공감이 되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대응 인력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께서도 긴급 상황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데 또 공감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런 대응 인력 분들도 뭔가 좀 회복과 마음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원해 주시는 심리 치료 상황에서. 이런 게 좀 네. 필요하시지 않을까 힘드실 생각이 것 같아요. 들어요. 예. 담당자님 어떠세요? 재난 경험자는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김지원 어르신처럼 직접 피해를 겪으신 피해 주민이시고요. 네. 2차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네. 3차는 저희와 같은 재난 대응 인력이고요. 4차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으셨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이웃 주민분들. 5차는 대중분들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 대응 인력 분들이 많이 소진된 상황이셔가지고 예. 소방, 경찰, 자원봉사자분들 대상으로 9월 말경에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직접 겪으신 분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힘드신 그렇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한 또 과정들도 그렇습니다.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심리 지원을 그럼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또 보람을 느끼실 때가 사실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견뎌지고 네, 다음에 또 맞아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수현 담당님 어떠세요? 예산군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 많으셔서 임시 거주 시설의 대부분도 이제 고령화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단체 생활이 오랜만이셔가지고 이웃 간의 다툼이 좀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전담 상담 인력이 돼가지고 개별 상담하고 마음회복 프로그램 진행하고 정신의료기관 가셔서 상담하고 약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어르신이 이웃분하고 장난도 치시고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낯설고 조금 가까이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방문하다 보니까 어느새 오셔서 장난도 치시고 손녀 손자처럼 걱정도 해주셔가지고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이 많이 드셨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자주 뵈니까. 보니까. 예. 예. 김지원 어머님, 옆에 계신 우리 정소연 담당자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도움 주신 분들 아까 많다고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그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진짜 각 정말로 부서마다 각 또 울컥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은 지원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참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지난 참 50일 지금 넘나 날짜도 잘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런 경험을 하긴 처음이고 정말로 맨몸으로 뛰쳐나온 우리 주민들의 그 마음을 볼 때 그 아픈 마음을 느껴 알면서 잠모르고 잠 못 자고 이러는 그 마음들 볼 때 서로가 위로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또 당할까 그 염려 속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았지만 또 집으로 얼른 가야 되는데 이게 방이 안 마르고 아직 가사 도구도 우리는 다 준비해야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정마다
매일 걱정 속에 있어요, 그냥. 네. 아니 어머님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다가도 이제 현실적으로 또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그 걱정이 또 말씀이 안 왔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 예. 사실은 이제 단계별로 예. 그만큼 불안하신 거죠.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여러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민들을 위한 뭐 추가적인 심리 지원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계획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정수현 담당자님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노년층 어르신분들 대상으로는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추진 계획 중이고 청장년층 대상으로는 저희 예산군 내 수덕사라고 사찰이 한 곳 있거든요. 예. 그곳과 연결한 템플스테이 마음 챙김 회복 프로그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과 다른 자연 환경에서 명상과 차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무관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봤을 때 뭐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집이 안 말라서 걱정이다 이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물질적 지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면은 그만큼 이제 회복이 늦어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두고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남았다라는 그리고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가 이제 좀 예. 버겁다라는 예. 생각들이 들었을 때 지역 사회가 함께해서 예. 같이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뭐 처음에는 조금 많은 뭐 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다가 예. 이제 조금씩 그것들이 좀 덜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네. 저부터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전 국민이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네,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좀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난 이후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뭐 기한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쯤 되면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느 기간 정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할 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심리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 기념일 반응으로 이제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문자라던가 전화를 통해서 안부도 여쭤보고 근황을 좀 여쭤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홍성에서도 전에 산불이 크게 났었고 예. 이런 이재민 대피소가 생겼었는데요. 1년이 되는 시점에 보건소와 함께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산군 보건소에서도 내년 이 시기가 되면은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지역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심리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심리 지원은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당사자들의 마음을 그 이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들에는 기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셨고, 근데 이제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는 이제 재난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시고 또 들으시고 함께 해주실 텐데 이곳은 그럼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건소처럼 그 살고 계신 지역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얼마든지 그런 정신과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서 좀 긴급하게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저희도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45인승 버스를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지역 주민이라던가 단체에서 요청을 주시면은 찾아가서 스트레스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분들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기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 직접 문의를 드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는 건 기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개인적인 이용보다는 기관 단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요. 이렇게 뭔가 수해나 이렇게 재난이 있었을 때 그냥 그 복구 작업하고 끝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 예. 이렇게 추후 뭔가 마음 회복까지 신경 써주신다는 거는 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든든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윤상흠 주무관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보건소에서 뭔가 그래도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한 마음 회복 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뭐 불학 단위로 들어갔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아까 지금 삽교읍, 뭐 고덕면 이런 데가 지금 수혜를 입으셨잖아요. 네. 그런 면 단위로 이제 저희가 그 접근을 해서 그 면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우체국이라든지 의원, 약국, 그리고 복지관, 뭐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거기서 일하고 분들이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실 그 읍면에 뭐 계속 상주하거나 그렇죠. 거기를 지켜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보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위험하신 분들을 이제 발견하시면 저희하고 연결해서 좀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저희가 조금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고덕면이라든지 신안면 이미 삽교는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고 내년에는 그 두 마을이 더 추가로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 지원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주위 함께 사는 이웃들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 같은 시민들도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제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금 깊은 상처를 입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감정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오픈하셔서 나 힘들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적극 갈 것이고 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들을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힘이 덜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하면은 그것도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국 보건소들이 이런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나 힘들고 하실 때는 어디든 보건소 어디든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저도 편안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고 계시는 우리 정서연 담당자님 어르신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상담이 끝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어르신 제발 본인을 1순위로 생각하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인을 챙기고 보살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걱정이 마를 날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드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생각만 하시면서 일상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언제든 저희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김지원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빨리 집이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이제 마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앞으로는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게 걱정이고 참 우리 주민들이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기쁨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한숨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들 쉬고 앉아서
저 가정에서 집에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들고 참 지쳐 있지만 그래서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네네.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예. 어머님 잘하고 계신데 우리 박진호 과장님이 어머님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힘들다고 말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요. 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예. 바랍니다. 예. 네. 자, 우리 윤상금 주무관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재난은 또 어떤 유형으로든 다시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재난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재난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경험치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 사회가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관심이 조금 없었던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꾸준히 계속 예.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김지원 어머님의 바람대로 하루 네. 빨리 댁으로 돌아가시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용무 씨, 윤아 씨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ids on a ride, throwing hands in the air. It's the same old story,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